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스트라스콜의 제안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저는 스트라스콜 이게 그 트위터인데 트위터 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스트라스콜이 지금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자비를 들여서, 그것도 누구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를 받는 것도 아닌데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루나 클래식 이 체인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이것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개발 중이며 테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루나 클래식 가스 비용이 듭니다. 가스 비용은 CP에 0.5 루나 클래식, 100 루나 클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원하시면은 DM을 보내주면은 더미 트레이드, CW20 토큰 중에 일부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자비를 들여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이런 거는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트라스콜도 이게 걱정이 많이 됐는지 스테이션 지갑 해킹 관련돼 가지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너무 했던 말 자꾸 또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또 알려드립니다. 이 스트라스콜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고 이후에 테라담 머니 도메인이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지갑 연결을 클릭하면 시드 또는 개인 키에서 지갑을 가져오거나 복구하라는 가짜 팝업 창이 뜹니다. 그렇게 되면은 루나 클래식 지갑이 100% 손상이 되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의 데이터 니모닉은 사용자가 양식이 변경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PHP 스크립트로 전송이 됩니다. 그거 하면은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될 수 있고, 이거 스캠이다 이렇게 장난스러운 멘트로 다 해킹 당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아직까지 제가 공지 따로 해드리기 전까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트라스콜도 이렇게 또 강조를 하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 사이트도 스트라스콜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서 자기 혼자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고, 여기 이 내용은 이제 또 커머널스에 올라온 그 제안서인데, 이 내용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거고, 이 내용이 버전이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짧은 내용, 여기 보면은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니까 짧은 버전의 글이 있는데, 짧은 버전의 글로는 사실 이거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쉬운 말로 썼다, 평서체로 썼다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말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 그림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놓은 글로, 글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 기반 동적 최소 수수료, 이런 얘기인데, 말이 어렵죠. 이거는 검증인들이 지금 너무 상위 몇몇 검증인들에게 너무 많은 투표권이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랑 거리가 먼 현재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는 스트라스콜의 제안서입니다. 모든 전문 용어를 피하기 위해 이 제안서는 매우 간소화된 버전이 있습니다. 투표와 관련된 제안은 커머널스 게시물이 원본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고 계시는 게 원본 제안서입니다.
간소화된 뭐 제한선언 뭐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요약이 좀 덜 된 것 같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걸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요약. 이 제안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나카모토 지수 4인 루나 클래식 네트워크 내에서 진행 중인 중앙화된 투표권 문제에 맞서기 위해 검증자의 투표권과 연동된 동적 최소 수수료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더 나은 탈중앙화를 촉진하고 중앙화로 인해 잠재적 취약성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경 및 문제점. 루나 클래식 체인에서 중앙화된 투표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 도입된 5%의 최소 수수료 설정에도 불구하고 상위 검증자는 투표권, 그러니까 보팅 파워, VP를 더욱 강화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중앙 집중화를 초래했습니다. 네,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시급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네, 네트워크 보안과 신뢰성을 위협합니다. 소규모 검증인에게 장벽을 제시하여 참여를 꺼리게 합니다. 루나 클래식이 표방하는 탈중앙화 원칙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검증인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검증인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보팅 파워,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검증인에게 많은 돈을 스테이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보팅 파워가 투표권이 투표 힘이라고 해야 되나? 보팅 파워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보팅 파워를 이제 좀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보팅 파워 보시면은 올로드닷컴 17%고 나머지 7%고 여기 22 밑으로 내려가면은 1%도 안 됩니다. 19위가 1%고 그 밑으로는 다 0. 몇 프로죠. 그러니까 이 너무 양극화가 심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올로드닷컴이 반대하면은 반대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5% 수수료 제도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기존에 이제 0% 수수료 제도로 하니까 수수료로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정하게 잘 분배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빗나가가지고 지금 5% 수수료를 했지만 이렇게 이 검증인들의 그런 보팅 파워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에 대한 이제 우려들, 외부 우려, 특히 저명한 외부 기관들이 이러한 중앙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저 사람들이 다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인 거는. 그리고 저희는 검증인이 최소 수수료가 투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식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식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안을 해줘가지고 너무 올라가지도 너무 내려가지도 상한선 20% 이렇게 여기까지 하한선을 결정을 해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한선을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수식을 이걸 제가 숫자를 그냥 읽어드리고 뭐 이게 더하기 빼기를 이야기를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검증인의 이 보팅 파워가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이 보팅 파워가 높아지면 이 커미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수료를 이제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수수료가 낮은 대로 아마 찾아갈 거다라는 그런 계산인 거죠. 근데 지금 봐도 그렇게 변화가 많이 안 되고 있죠. 10%인데도 사람들이 10%에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LUNC 다우나 여기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네요. 아직도 1.5%나 있습니다. 클래시 뭐 이런 사람들 20% 해놔도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 눌러 앉아 있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나저나 뭐 지갑이나 고쳐놔야지 이거 사람들 옮기고 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팅 파워가 높은 사람은 이제
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낸다라는 개념이고 거기에 상한선을 주자. 20%로 상한선을 주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물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프로 보면은 명확하죠. 그 메커니즘의 메커니즘. 검증인 수수료를 설정하면 각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투표력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검증인 수수료가 2%를 설정했는데 다음 에포크에서 보팅 파워가 3%로 증가하면 해당 에포크가 끝날 때 수수료가 3.3%로 자동 인상됩니다. 반대로 다음 에포크가 보팅 파워 1%로 떨어지면 수수료는 설정 비율 이하로 자동 인하되지 않고 이전 비율인 2%로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탈중앙화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가 자동으로 증가하더라도 검증자는 갑작스러운 감소로부터 보호되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조정은 에포크당 한 번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현을 위해 체인 업데이트 동안 모든 검증인은 최대 수수료 설정을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 낮을 경우 이는 최소 수수료 5%가 도입됐을 때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5% 말고 이제 막 20%씩 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장점, 탈중앙화가 촉진된다. 촉진될 것이다. 겠죠. 예상이죠. 지배력이 낮은 검증자는 더 매력적인 수수료를 부과하여 더 많은 위임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강화, 탈중앙화를 촉진함으로써 공격이나 조작에 대한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유한 유연성, 변화하는 상황과 과세를 반영하기 위해 거버넌스 매개변수 변경 제한을 통해 A와 B 매개변수 동쪽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뭐 그렇게 될지 제 생각은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 읽고 그다음에 얘기할게요. 향후 조정. A 및 B 값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 제한은 다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탈중앙화 수준, 그리고 검증자와 위임자의 피드백, 그리고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안정성 및 성능 지표,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결론. 동적 최소 수수료 메커니즘을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를 촉진합니다. 네, 이는 루나 클래식의 핵심 원칙을 보존할 뿐 아니라 탄력성을 향상시킵니다. 지금 투표하세요. 예 하면은 제안에 동의하는 거고, 아니요 하면은 제안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한된 메커니즘에 주목할 만한 단점은 제한된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에런 개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 계층에서 이러한 변경은 복잡한 수정을 수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스콜과 해피캐티 크립토의 공동 서명. 네, 업데이트 상한이 VP가 아닌 최소 수수료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0% VP에 대한 예시 공식 수정. 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 사실 이 이야기도 여러 지금 상황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여기 지금 보면 해피캐티 크립토랑 공동 서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 지금 퀀트팀이 현재 지금 제안서가 거절되어 있는 상태고, 이 거절된 강력한 이유가 이 올로드닷컴 그리고 뭐 테라시비타 이런 많은 보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서 갑자기 이 투표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에 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엊그저께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었죠. 그 내용들처럼 어쨌든 퀀트팀에게는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탈중화되지 못했고 이런 강력한 검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퀀트팀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긴 한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해피캐티 크립토랑 퀀트팀이랑은 엄청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무튼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더 골탕 먹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제안서가 아닌
진짜 이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루나 클래식 체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작성을 하고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지금 보팅 파워가 변하고 이런 커미션이 바뀌고 커미션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런 지갑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함부로 옮겼다가 지갑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게 정말 커미션에 따라서 쉽게 사람들이 옮겨가고 하려면은 인터페이스를 정말 쉽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안정적인 체인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옮겨가고 자기 돈 뭐 5%, 10% 이런 수수료가 이렇게 크게 변동되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딴 수수료로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이런 뭐 에론 팀이 움직여야 할 만한 저런 법률을 제정을 하는 것보다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사람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것, 지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이야기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빅이었습니다.